진짜 아무것도 없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비가 좀 와서 경제 달팽이라는 유튜버에서 장어라도 제 그 영상 많이 내용을 잡을까 그대로 가져가서 기대는 했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요 사진을 거기다 경제 달팽이 이미지? 썸네일을 붙여가지고 오늘 날씨만 방송을 많이 살짝 하고 흐렸었구나. 제 구독자들이 비는 뭐 많이 안 걱정이 오고. 돼서 카톡으로 전화로 많이 오고 있는데 뭐 제가 좀 자제하라 아니면은 하지 말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어때 있습니다. 그래? 조만간 뭐 법적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두 번째 눌러주시기를 문장도 바라겠습니다. 별거 없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SK 문장 하이닉스가 보겠습니다. IHBM을 공개하자 삼성이 HBM4를 가지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말 이 HBM의 자, 두 번째 문장 경쟁이 지금 보고 치열합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HBM4는 생산력 전쟁, 캐파 전쟁이고 HBM5부터는 있어요. 냉각 기술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M의 1등과 2등 회사가 지금 강준치 뭐 한마디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굉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건 야, 상당히 없어요. 좋습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기술이 더 발전하는 한국 것이고 그물하고 또 이 시장은 점점 더 큰 커질 그물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27년 내년입니다. 아무것도 못 HBM4E는 내년 그러면은 시장이고 좀 위에 있는 28년은 작은 HBM5 그물에는 정말 시장입니다. 별거 없겠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금을 안 봐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HBM4E를 먼저 냈다. SK 하이닉스는 IHBM, I는 아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HBM4, 4E, HBM5, HBM6 시대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뭐 전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은 성능을 지향을 하고 SK 하이닉스는 더 차갑게, 더 효율적으로, 더 오래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은 내일 생산력, 모레 보자. 캐파, 성능 중심의 전략, 내일 모레 보자. SK 내일 모레는 뭔가 하이닉스는 있겠지. 열과 무슨 전력 있어요? 내일 문제 모레는? 해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내일 모레 데이터 센터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좀 지속하기는 어렵죠.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정도 발열이 되나요? 내일 모레쯤? 중요해질까? 갑자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BM3 에휴, 뭐 얘네들이 속도가 6에서 7, 좀 안타깝긴 HBM3는 9에서 10, 배고프지? HBM4는 미안해, 11.7 아무것도 하니까 한 없어. 12기가 bps 정도고 지금 HBM4E 같은 경우는 버티고 14에서 있어. 16기가 bps, 내일 모레 보자. HBM5 같은 경우는 18 이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는 될 때는 적의 성능이 올라가면 갈수록 성능 경쟁은 발열 경쟁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냉각, 뭐 순행식이란 액침 냉각이든 이런 어떤 냉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HBM5, 6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전략은 IHBM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IHB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HBM 안에 냉각 장치를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히트 싱커라든가 순행식이라든가 냉각 플레이트 등 패키지 외부에 냉각 장치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보면은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HBM이 있고 꿀미겠어요. 여기에 이제 시스템 온칩이 있고요. 이 사이에다가 열 방출을 할 수 있는 아이스, 그러니까 냉각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기존의 방식보다는 확실히 약간의 진보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HBM은 HBM 내부에 열이 빠져나가는 전용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 방출을 위해 냉각판 위에 있으니까 열을 빼겠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도 조만간 HBM4E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하반기에 출시를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땡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HBM4E 시장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 2016이 열리고 있는데 젠슨왕이 대만에 있죠. 그리고 아마 국내 기자들도 18명인가요? 대만에 갔는데 제가 아는 기자도 갑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따로 내서
한국 기자들과 예쁘게 젠슨 올라가서 황과의 찍지가 질문을 찍지 주고받는 않을 수가 없어요. 토크도 있을 보세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담벼락에 또 SK 담배가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만난다는 자생하는 얘기도 건데 지금 거의 마치 나무처럼 오피셜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행사가 올라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젠슨 예쁘게. 황은 한국에 저게 몇 개월 만에 가을이면은 작년 10월인가요? 또 깐부 단풍이 회동 들어서 이후에 대략 한 굉장히 7개월 만에 예뻐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동안에 한국을 한국이 이게 걸음을 잘 안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로 이렇게 두 번째 온다? 다 그랬다는 해가 얘기죠. 쨍쨍하네요. SK 하이닉스는 당초 올 하반기에 HBM4 샘플을 출하할 아주. 계획을 했지만 삼성이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아마 그 개발 계획을 좀 당기는 것 너무 같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HBM5 이후에는 16단, 20단, 담아갔습니다. 24단 적층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단수가 올라가면 올해 올라갈수록 보는 폭포래요. 열을 빼낼 방법이 저게 없는 논에서 거예요. 지금 어려워지는 물들이 거예요. 쏟아지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여기도 보면 SK 하이닉스는 IHBM 그 볼수 일체형 있는 냉각 폭포예요. 소재를 집어넣어서 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삼성은 아마 업계에서 아마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본능을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능을 하면은 발열 문제를 좀 쉽게 좀 해결할 수가 있고 저전력 설계를 할 것 같아요. 전력이 적게 먹는다는 거면 그만큼 발열이 적다는 거죠. 마이크론은 실리콘 트렌치 냉각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3사가 이 HBM을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한가득 그물에서는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 수율이 저하됩니다. 문제받지만 열이 또 발생하면 성능이 제한이 되죠. 이 예쁜 그 다음에 열이 또 나가요. 발생하면 저희가. 수명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기에서 열이라는 건 쥐약입니다. 마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이스 기술을 통해서 열 저항을 30% 이상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HBM이 들어가는 그런 GPU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30%를 줄였다는 건 획기적인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HBM5 시대를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IHBM은 SK 하이닉스는 HBM5에 적용을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HBM4E가 이렇게 벌써 샘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BM4E를 업계 최초로 출하를 했습니다. 삼성은 HBM4가 2월 13일인가요? 그때쯤 양산을 하고 분가 3개월 만에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5월 달 안에 HBM4를 샘플을 하겠다 하는데 거의 그냥 6월을 코앞에 놔두고 그렇게 출하를 했습니다. 이게 아산 당정 쪽에 있는 패키징 공장에서 나옵니다. 요 차는 무진동 차량입니다. 이게 평택 캠퍼스에도 이 무진동 차량이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샘플 출한 HBM4E는 최대 16Gbps, 48GB, 3.6TB, 에너지 효율은 16%를 향상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지금 HBM의 성능은 굉장히 잘 향상이 되고 있고 왜 HBM4E가 중요하느냐? HBM4E는 사실상 HBM5 이전의 마지막 모델,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루빈 울트라의 최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입니다. 27년 AI 메모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그림은 데이터를 김정우 교수님께서 로드맵에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4, 요 사이가 HBM4E죠. 그리고 HBM5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IHBM을 HBM5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고 삼성은 HBM4E 샘플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김정우 교수님이 이런 HBM의 로드맵이 나왔지만은 조금 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삼성의 진짜 승부는 이것입니다. 원시 디램에다가 4나노 베이스 다이 이거는 사실은 HBM4에다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도입을 했는데 성능이 잘 나오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를 동시에 활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성은 턴키를 하겠다는 얘기죠. HBM, D램, 베이스 다이, 첨단 패키징을 한 회사가 공급할 수 있다. 굉장한 매력입니다.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D램의 최강자입니다. 반면 삼성은 HBM 파운드리 패키징을 전체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황상중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개발 담당 부사장은 HBM4 양산 성공에 이어 차세대 HBM4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앞으로 이제 압도적인 기술 초격자와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뭐 AI 시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손톱이죠. 손톱 크기 정도. 그렇게 자꾸 이제 HBM이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올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갈 건데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7년의 HBM 경쟁, 26년이 아직 절반도 안 갔는데 27년 HBM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은 사실상 HBM4E 전쟁이면서 HBM5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4E를 선출하였고 P4를 대규모 증설 절반이 지금 올해 마지막 그 마감 공사를 앞두고 있고 P5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HBM4E를 물량을 확대를 할 거죠. SK 하이닉스는 HBM4E 개발을 조금 더 땡기고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유지를 하고 수율 안정화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이 시기에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HBM이라든가 고성능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파니까 지금은 사실은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얘기를 들어보면 HBM4E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루빈 울트라에도 탑재되고 구글의 9세대 TPU에도 텐서 그 GPU에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첫 제품은 구글의 9세대 TPU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입장, 그 엔비디아 입장을 한번 해가면 빠른 속도만큼이나 수율, 양품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수율에 대해서는 SK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HBM 시장을 선도하면서 엔비디아의 제품 스펙과 기술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잘 맞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SK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으면서 고객사 양산 로드맵에 맞춰서 순조롭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년의 HBM 전쟁은 HBM5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성능보다는 전력도 발열, 냉각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HBM5부터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 승부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IHBM, 아이스 HBM,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딩,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저전력 기술이 모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 이 세 개 회사의 공통점은 전기를 좀 적게 먹고 발열을 좀 줄이자 하는 것이 여기에 딱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향후 HBM의 승부처는 이렇게 세 단계로 보면 26년에서부터 27년은 이제 생산 능력, 캐파 싸움입니다. 27년부터 28년은 성능입니다. 그리고 28년부터 HBM5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전력과 발열 문제라는 거 뚜렷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식 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IHBM, 삼성이 HBM4E. 자, 이걸 머리 앞세우고 삼성전자는 평택 P4, P5를 앞세워서 HBM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HBM뿐만 아닙니다. 고성능 D램, 낸드까지 다 잡아먹겠다는 거. SK 하이닉스는 HBM5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은 열 문제를 먼저 잡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 모두 이미 베라루빈 이후니까 베라루빈 울트라는 HBM4E, 그 다음에 HBM5는 파이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은 올해 3, 4분기에 본격화됩니다. 3분기부터 이제 대규모 생산이 들어가서 4분기부터 수요자한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과 SK는 이미 27년 HBM4E와 28년 HBM5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HBM 경쟁은 단순한 메모리 경쟁이 아니라 누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엔비디아 요구사항이 적으라는 얘기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유튜브 관점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HBM은 생산력 캐파 전쟁, HBM5는 냉각 기술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3사가 이 냉각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말한 대로 다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HBM4 이출하, SK하이닉스가 IHBM 공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 HBM 전쟁은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의 경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